혈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소모병원 순환백신 진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엑스모를 하는 하도된 척 환자에서의 플루이드와 바세티브 메디테이션 투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ICU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이제 심한 환자는 엑스모도 하고 벤틸레이터도 하고 CRT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를 보면 이 환자의 샷의 원인이 무엇인지, 헤모다이나믹 스테이투스는 어떠한지, 볼륨을 얼마나 주어야 할지, 어떤 수납들을 써야 할지, 이 환자 롱텀한 치료 계획은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원인에서든 이제 LV 디스펑션이 발생을 하면 하대 아웃풋이 감소하고 스트로크 볼륨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서 혈압이 떨어지고 펠팔 파퓨전이 나빠집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플루이드를 투여하거나 이제 바세틱 메디테이션 투여하거나 조지 MCS를 함으로써 환자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4대 스타일 분류에 의해서 보면 이제 B 단계는 저혈압 및 빈맥이 임상적인 진단이 있으나 관련 저하는 없는 상태이며 이때에는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좀 나빠지면 C 단계이고 C 단계에서는 이제 관련 저하가 동반되는 상태로서 볼륨을 투여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납제나 MCS가 필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수화관자 자체차를 삽입을 해서 인베이시브 헤븐달 어세스먼트를 하여서 볼륨을 투여할지 뭐 시납들을 투여할지를 결정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심장 초음파 눈부신 발달로 인해서 이제 수화관자 자체차 넣지 않고도 카디악 아웃풋, 레지스턴스, 팔모널 헤모다이나믹스, 알베 팡션 등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샥 환자를 ICU에서 관리를 할 때에 넌 인베이시브 헤븐달 어세스먼트를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저는 이제 2021년에 나온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이긴 한데요. 되게 이제 샥 환자의 매니지먼트는 실이 다르지 않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처음 3시간 동안에 수스터로이드 플루이드를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제 몸무게당 30ml 이상을 투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노말 셀라인 대신에 밸런스 스테로이드 투여를 권고하고 있고 라지 볼륨 플루이드를 투여한 경우에는 알부민을 함께 투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sepsis에서는 스타시스 사용을 권유하지 않고 있고 이제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을 가이드할 때에 헤모다이나믹 어세스먼트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순환제 환자들, 하두제 환자들을 보시면 역시나 비슷한데요. 최대 1시간에 많으면 500cc까지 투여할 수 있다고 하면 1시간에 맥시멀리 2000cc까지도 투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엑스모를 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엑스모를 사용하는 초반에 이제 볼륨이 너무 없으면 이제 RV 지레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에 많은 볼륨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이제 조성화 보시면 노말 셀라인 경우에는 훌륭한 용량이 많이 높아서 노말 셀라인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이퍼플루레믹 메타볼 에시도시스나 AKI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서 현재는 저희 순환제과 하도된 가이드라인에서도 하츠만 솔루션이나 플라즈마 솔루션과 같은 밸런스 솔루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볼륨은 너무 적어도 안 되지만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볼륨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에데마의 발생 위험이 올라가고 운드 힐링이 잘 되지 않으며 대부분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초반에 라지 볼륨이 필요로 하는 엑스모를 하는 환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이긴 하지만 하두된 샥 환자에서 엑스모를 하는 경우만 분석하여 보았던 것이고, 이제 보시면 이제 넌 서바이버의 경우에 데이 1과 데이 2에서의 플루이드 밸런스가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데이 1에서의 플루이드 밸런스는 현재 사망률을 독립적으로 예측하는 인자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몸무게당 38.8cc 이상을 투여하였을 때에 이제 사망률은 더 올라가는 컷오프 밸류이다라고 제시하였습니다. 보시면 토탈 플루이드 밸런스가 넌 서바이버가 서바이버에 비해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시뮬레이티브 플루이드 밸런스 역시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플루이드 밸런스를 인터쿼터를 나누어 보았을 때에도 플루이드를 많이 투여했던 그룹은 더 사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서 너무 많은 볼륨은 엑스모를 하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콜로이드입니다. 콜로이드는 이제 혈관을 이제 환대에 분포하면서 삼투진 온도를 올려서 체인나가 증가시켜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니셜 이제 리서치 스테이션은 콜레스테롤로이드이긴 하지만 출혈이 많았거나 아니면 이제 바소플레지아 같은 이제 모세혈관 초과수가 높은 상태에서는 이제 조직 관리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콜레스테롤로이드와 함께 사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콜로이드에는 혈액 성분, 알부민, 데스트람, 그다음 볼류벤더 같은 스타치스가 있습니다. 보시면 노말솔라하고 술스탄로이드는 볼륨 20%가 굉장히 낮습니다. 25%가 되지 않아서 이제 술스탄로이드만 치료하는 경우에는 실제 인트라바스कु라 볼륨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시면 흔히 사용하는 25% 알부민을 보면 볼륨 20%는 300~5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야지 볼륨의 이제 술스탄로이드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알부민을 함께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데스트라는 이제 뇌혈증 환자에서 뇌혈류순환 대사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고, 볼류벤더 같은 이제 스타치스 제제는 볼륨 20%, 100%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혈전 유지 효과가 우수하여서 수술 도중이나 외상 환자 혹은 이제 해물질이 심한 환자, 또 출혈 때문에 혈압이 흔들리는 환자에 대해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8년에 나왔던 연구인데요. 한번 가져와 봤는데 VA 엑스모를 하는 하드된 shock 환자에 대해서도 알부민을 치료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엑스모를 하는 환자인데요. 엑스모를 하고 나서 12시간 이후에 포스트 플루이드 밸런스가 있는 환자만 분석을 하였습니다. 술스탄로이드만 치료하느냐 아니면 알부민을 함께 치료하느냐를 비교해 보았고요. N수는 적었지만 이 환자들은 모두 이제 양분에서 넷 플루이드 밸런스나 토탈 인플루스 볼륨, 유린 아프스 모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부민을 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모탈리티를 더 줄여주는 효과를 보여주어서 엑스모를 하는 환자에서도 라지 볼륨 술스탄로이드를 치료할 때에는 알부민을 함께 치료하는 것이 그 환자의 생존율을 올려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스타치스인데요. 사실 스타치스는 섹시스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여를 공부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제 스타치스를 투여하는 경우에 이제 LKI나 추설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연구에서는 심장 수술을 하는 환자에 있어서 수술 도중에 그다음에 수술 후에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볼류벤더 같은 모던 스타치스를 투여하였을 때에는 HI 발생 위험이나 추서될 위험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이제 CCU에서 포스트 오프로 환자가 발탈이 흔들리는 경우에 볼륨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여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바세티브 메디테이션입니다. 바세티브 메디테이션은 흔히 쓰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프린, 바소프레신이 있고 이노다일레이터로는 도부타민과 밀리논이 있습니다. 보시면 바소프레신은 알파벤레스로 작용을 하여서 이제 혈관을 수축하여서 SBR을 올리는 약제이고요. 이노다일레이터인 도부타민은 베타올린 작용을 하여서 이제 심장의 수축력을 올려서 카디악 압을 올려주는 약제이며 또한 이제 바소다일레이션 에펙트가 있어서 이제 SBR을 낮춰주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ICU에서의 바세티브 메디테이션 사용 트렌드를 보시면 한 25% 정도의 환자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약제를 투여받고 있고 하드된 shock 환자는 90% 이상의 약제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해서 도파민 사용은 확 줄었고요. 노르에피네프린 사용은 확 증가하였는데 이제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세티브 메디테이션은 이제 현재까지도 카디오바스큘라 서포트 트리트먼트의 퍼스트 라인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제들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강한 레코멘데이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노트로피 에이전트는 약제 특성으로 인해서 맥박을 올리고 월 스트레스를 올리고 마이오카르디오시도 함수선을 올려줍니다. 또한 바소프레서는 미나트리얼 프레셔를 올려서 혈압을 올려주지는 하지만 대부분 엘렉트로드를 증가시키고 마이오카르디오 바스큘라 파푸전의 임페어를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서 마이오카르디오 리커버리를 더 악화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많은 RCT, 제일 최근에 발표된 세피타 도레미 트라이를 포함해서 이 많은 RCT에서 다 모탈리티에는 차이를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었고요.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을 그나마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연구 때문인데요.
보시면 석 환자는 도파민과 노르피네프린을 비교하여 보았고 1600명 이상의 환자 윤활했던 원부입니다. 생존율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APB나 VT, VAP와 같은 부전맥의 발생 빈도가 도파민은 더 높았고 하드된 석 환자만 따로 분석하여 보았을 때 노르피네프린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어서 현재 이제 노르피네프린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피네프린을 보시면 이제 MR로 인한 하드된 석 환자만 대상으로 분석하여 보았을 때 에피네프린과 노르피네프린 수립에서 민 아티레플레이션과 카디아 인덱스, 스토플 인덱스는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하트레이트는 에피네프린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맥박이 빠르다는 것은 결국 마이오카드 우측적 험신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에피네프린 수립에서 이제 1% 차이가 더 많았으며 라텍타 더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어서 현재 에피네프린은 퍼스트라인 세라피린은 잘 치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AHA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서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에비던스가 높지는 않지만 노르에피네프린은 첫 번째 약제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소액티브 메디테이션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혈압을 올려주는 건 맞지만 이제 펠팔 파퓨전에 과연 베네핏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많고 이제 하드된 샤드 매니지먼트 차원에 있어서 카드 프로텍티브와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로딩을 줄여주면서 LV를 시제해 주어서 리커버리를 이제 더 회복하는 찬스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대부분 조리에 펄스시 바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지만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바세틱 메디테이션을 가장 먼저 치유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에 엑스모밖에 없는데 엑스모를 바로 삽입하는 경우에는 합병증의 위험도 있고 또한 이제 호스트 이펙티브니스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1차 약제로는 아무래도 스냅들을 먼저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준비하다가 발견했는데요. 보시면은 하드진이 샥 가이드라인인데 바소프레서 사용은 2B고 MCS는 2A여서 바소프레스보다는 MCS에 조금 더 에비던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최근 유럽 파트 저널에서 저자들이 이제 레코멘데이션 하드를 스타일 B나 C 정도의 전무한 샷에서는 시납들을 먼저 치료해보고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치료를 해보는데 DC 스코어가 바세티브 스코어가 20을 넘지 않거나 환자가 좋아지는 추세면 아주 줄여가면 되고 이제 20을 넘거나 환자가 좋아지지 않으면 조기에 빨리 이제 펄스 바드로 넘어가자라고 하고 있고 바세티브 스코어가 50이 넘는 경우에 엑스모를 하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스타일 G나 E에서는 시납들 생각하지 말고 일단 빨리 바드를 하자라고 이제 권유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한번 이제 임상에서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헤모다이나믹 스태투스에 맞추어서 옵티멀하게 볼륨을 투여해야 되고 노멀셀러라는 대신 밸런스 솔루션이 좋다. 그 다음에 많은 양의 볼륨을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 알부민 투여가 도움이 된다. 스타시스는 이제 수시에서는 관조하지 않지만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는 이제 위험이 더 LTE 발생 위험이 증가하지 않아서 유용하다. 다음에 하드진 환자에서 노르피네프린을 가장 선호하고 어떤 악제든지 메탈 차이는 없었으며 초반에 이제 파츠네스 바드를 적용하면 좋겠다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